그 생선 아무런 공부 없이 출발한 도쿄. 그래서 더욱 기대됐지만 시내로 가는 게 참 어려웠다. 숙소가 우에노였는데 이렇게 미친 인파가 있을지 전혀 예상조차 못했다. 나는 지금 800엔밖에 없어 현금 인출을 위해 4km를 걸어왔다. 1시간에 걸어왔다. 돈을 뽑기 위해. 아는 형님을 만나기 위해 우에노를 다시 가기로 했다. 근데 전철 진짜 어렵다. 뭐야 이게. 도쿄 메트로 패스를 사려 했는데 실패해서 반대편 개찰구로 달려갔다. 왜 가는지 모르겠다. 반대편으로 올 필요는 없었지만 온 김에 이것저것 다 눌러보고 취소하고 명했다. 구글맵에서 본 대로 샀는데 뭔가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노선이 달라도 무료로 완성이 되는 곳이 있다.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 제기라. 아씨. 이왕 전철 잘못한 거 그냥 느낌대로 내렸다. 화합실이었나? 이름이 있던 곳에서 내려버렸다. 내리자마자 맛있어 보이는 도시락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 패스. 푸드코트 뭔가 2% 부족한 느낌이었다. 밖으로 나와보니 갑자기 도심 속 놀이동산이 보인다. 아직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다. 와씨 미쳤다. 뭔가 큰 경기장이 눈에 띄었다. 알고 보니 이곳은 요미우리 자이언츠 홈구장 도쿄돔이었다. 야, 요새 야구에 관심은 없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곳인 만큼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다. 웅장했다 되게. 나를 향한 소리들의 함성도 들렸다. 오늘 저녁 홈경기가 있었나보다. 사람들이 어마무시했다. 돈은 없어도 호기심이 많아 요미우리 자이언츠 굿즈 구경하러 바로 들어왔다. 기능성이라 그런가? 티셔츠 안에 17,000엔이다. 와우 씨. 일본 야구장의 환경을 다시 한 바퀴 둘러보러 둘레길 곳으로 나왔다. 오늘 아침에 봤던 쉑쉑버거의 멘트 일본도 똑같았다. 티켓 가격은 제일 싼 데가 2만원 초반 정도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거의 시즌권. 와우. 요즘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 마우라 공짜로 주나 한번 가봤다. 시그니처 오렌지 색깔인데 안 주는 것 같았다. 야 도쿄돔으로 좀. 스카이라이너를 타고 오면서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든 궁금증은 왜 일본 사람들은 실외에 빨래를 널어 둘까였다. 무슨 신사 비스무리한 게 있어서 가봤는데 구글 렌즈가 갑자기 번역을 못해서 그냥 패스하고 다른 곳으로 향했다. 약간 총각내 야채 가게 감성 야채 가게가 보여서 일본 농산물 시세를 알아봤다. 생각보다 쌌다. 한국이 겁나 비싼 거다. 이제 목적지가 정해져서 목적지인 시노쿠부로 도쿄돔에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명소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사쿠라가 만개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분위기가 사쿠라보다 더 인상 깊고 낭만 깊었다. 정말 신기한 게 다들 술을 먹고 대화도 나누는데 전혀 소란스럽지 않고 지저분하지도 않았다. 다시 온몸으로 일본 전기 흡수하면서 도보로 시노쿠부로 향했다. 가는 길에 이케부쿠로와 신주쿠가 있다고 했다. 야 주산. 확실히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았지만 정돈된 느낌. 곳곳에 그림 같은 곳이 참 많았다.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하며 들어간 식당. 새우튀김 보고 들어갔는데 메뉴에 없다.
점원의 과도한 친절이 부담되어서 빠른 주문에 대한 부담감이 엄습해서 이상한 걸 시켰다. 그래서 평소 좋아하지 않는 가츠동을 주문했다. 그냥 돈가스 시켰어야 했는데 그리하여 나온 가츠동. 돈가스는 기가 막혔으나 가츠동 자체는 좀 별로였다. 느끼했다. 다행히 옆에 돈까스 소스가 있어서 때려 부었다. 소스 참 맛있었다. 그리고 저 된장국, 내가 먹어본 최소의 미소 된장국이었다. 메뉴판을 봤더니 밥 플러스 치케보노 플러스 된장국에서 아침 300엔에 팔더라. 와우. 된장국과 소스 덕분에 느끼함이 조금 가셨다. 가격은 1200엔으로 좀 비싼 편이었다. 약간은 더부룩한 속을 갖고 이케부쿠로로 먼저 향해봤다. 전철역, 낭만 진짜 미쳤다. 멋있다. 근데 좀 위험해 보이기도 했다. 그래도 진짜 멋졌다. 한국에 없는 전철역이다. 사람이 정말 없는 동네였는데 골드짐이 보였다. 진짜 가보고 싶다. 근데 너무 비싸서 못 간다. 미래의 강백호, 서태웅이 농구를 하고 있다. 이날은 토요일 저녁. 여긴 어딘지 모른다. 이케부쿠로에서 20분 떨어진 곳이다. 근데 멋져서 한번 찍어봤다. 이케부쿠로 드디어 도착. 한국에서 많이 본 듯한 분위기이다. 정감이 간다. 근데 깔끔하다. 좋았다. 이케부쿠로도 오타쿠 밀집 지역인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얼큰하게 아저씨들이 회식하는 그런 골목이었다. 무엇보다 맥주, 하이볼이 진짜 쌌고 안주도 겁나 싼 것 같았다. 나중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중간중간에 지레게 패션의 소녀들도 보였는데 진짜 위험한 소녀들이라고 한다. 다음날에 가부키초에 있는 야끼니쿠 무한리필 갔었는데 여기서 먹을 걸 그랬다. 진짜 후회가 밀려오네. 토요일 이른 저녁이었는데 그렇게 혼잡하지 않은 이케부쿠로의 주변이었다. 근데 기차역 앞 쇼핑몰 쪽으로 가니까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사람이 밀집해 있었다. 무슨 축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외노자들은 우리나라 분위기랑 참 달랐다. 일본 현지화가 되어서 그런가 더 말끔하고 조용조용하고 나쁘지 않았다. 일본을 최대한 많이 보고 싶어서 걸어다니는 중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이벤트 천국이었다. 안엽소인가 박간의 TV에서 미스터 도넛 망해가는 중이라 봤던 것 같은데 줄이 나래비로 서있다. 이런 광경 처음 본다. 초대박 미스터 도넛이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본 소방도 훈련하는 것 같다. 3분 정도 제자리에 서서 지켜봤는데 이런 쌍 그냥 시동 걸어보고 끈다. 아쉬웠다. 이제 슬슬 신주쿠가 가까워진다. 골목에서 간만에 한글을 봤다. 느낌상 망한 것 같았지만 아니면 죄송합니다. 약간은 익숙한 모양의 오케이. 그리고 맨날 싼 가격이라는 말을 보고 진짜 그런가 물가 체험하러 한번 들어가 봤다. 오케이 마트였다. 와, 일본은 과일 진짜 비싼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전보다 가격도 많이 내려서 이제는 사과 같은 경우 한국의 부사가 훨씬 비쌌다. 고기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싸고 질도 좋았다. 다음에는 좀 더 여유를 갖고 마감떨이 도시락 뷔페 세트로다가 세팅하고 먹어보고 싶다. 진짜 피자 가격 상상 이상이었고 도시락 식료품 진짜 쌌다. 진짜 싸고 품질도 좋아 보였다. 돼지 특징 생크림에 눈 돌아가서 2개나 집어버린다. 거기다가 설탕 듬뿍 커피까지. 첫 입 싹 물었을 때 그윽한 바나나 향과 한 입 가득 생크림 범벅에 우마이 외쳤는데 이런 샹 크림이 아니라 가운데 통바나나 들어있다. 그래도 1,400원이면 이 정도 십상사지 가성비이다.
탄수화물 폭탄, 글리코겐, 에너지연 삼아 시노코브로 달려갔다. 본토에도 없는 설빙 빌딩. 진짜 성공했구나 설빙. 나는 사실 설빙을 먹어본 적은 없다. 유튜브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 눈에 딱 보였다. 직감으로 느꼈다. 여긴 시노쿠부였다. 코리아타운이라 그런가 다른 것보다 많이 정신이 없었다. 쉽지 않은 지하 차도였다. 여기서도 그렇고 시노쿠부까지 걸어오는 동안 일본의 중국집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다. 너무 많아서 다른 거 찾는데 더 어려울 정도였다. 사거리를 기준으로 좌우가 메인 거리인 것 같았는데 한쪽은 한국, 한쪽은 동남아 및 서아시아 문화가 딱 있었다. 가격도 좋고 밥도 무료인 넷카페 체인이 중간에 보였다.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싸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내가 머문 캡슐 호텔이 1박에 5,000엔이었는데 확실히 방만 있었다면 여기 갔을 것 같다. 호스텔에서 무조물문 것 같은데 여긴 깨끗했겠지. 아씨. 중화 요리가 한류 영향으로 인기를 얻는 아이러니한 상황. 마라탕집이다. 최고의 가성비 식당. 한국에서는 현지화로 망한 페퍼런치. 다음엔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샹 오늘 보기로 한 형님이 민기적거리다가 30분 더 늦는다고 해서 한 바퀴 도는 중이다. 의도치 않게 시노코브 크게 한 바퀴 돌아보고 세세히 보는 중이다. 한국에서 본 적 없지만 유명한 한국 요리 식당. 일본에서 쭈꾸미 인기 참 좋은 것 같았다. 미어 터졌다. 도돈보리에서도 핫플인 임정의 소주 한 잔. 여기서도 초대박집인 것 같았다. 메인 거리가 아니다 여기는. 근데도 미어 터졌다. 가는 곳마다 보이는 APA 호텔. 비즈니스 호텔이지만 지금 1박에 20만원인 4성급 호텔 가격이다. 일본도 점령해버린 홍콩 반점이 보인다. 한국이랑 가격이 비슷하다. 먹어보고 싶었다. 만나기로 한 형님이 시노코부역 스타벅스에 도착했다고 해서 다시 크게 돌아가는 중이다. 20분 걸어갔다. 이제는 무릎이 아파올 시기인가 참 힘들다. 확실히 본 것 같아. 지도 안 보고 갔다가 개뻘짓했다. 10분 동안 주변에서 어슬렁거렸다. 아씨. 이런 쌍 힘들게 찾아서 올라갔더니 건너편에서 길바닥 구경 중이랜다. 길바닥에서 만났다. 어떤 거요? 길 못 찾은 거야? 아니 어렵게 조우한 한국 동포. 나이는 비밀이다. 코리안타운에서 왜 일식을 그나저나 아무리 코리안타운이라고 해도 일식집이 아예 없네. 인천 차이나타운은 매운탕 김치찌개 다 파는데 한국이 진짜 짱이다. 대로변보다 골목에 위치한 식당들이 매출이 더 잘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았다. 가부키초. 신주쿠가 시노쿠부에서 가까워서 도보로 향해봤다. 역시나 지도를 안 보고 와서 지금 온 곳이 가부키초인 걸 모르고 있었다. 나중에 알았다. 오즈모 모바일은 확대가 안 되잖아요. 장비충 형님이라 나의 촬영 노하우를 전수했다. 우선은 내가 지금은 구독자 위다. 저녁 사준다고 해서 라멘집 데려갔는데 여기 뭐냐고 하니까 제일 가까운 곳이랬다. 맛집은 아니었던 걸로 한다. 식당이 좁아서 그런가 이날 꽤 쌀쌀했는데 들어서자마자 내부가 후끈후끈 이마에 땀이 고이기 시작했다. 손님도 꽤 차있고 눈앞에 돼지 뼈다구가 끓고 있어서 맛있을지 그리고 맛집인지 알았다. 낮에 된장국 너무 맛있게 먹어서 나는 미소라멘 선택했다. 저 형님은 간장라멘. 장비충 지렸다. 근데 찍기만 하고 편집은 안 한다. 안 쓰면 나 달라고 했다. 라멘 나오자마자 앞에 사장님이 있었지만 진짜 존나 누린내 나고 맛없네 감탄사로 자연스레 내뱉었다. 돼지 누린내 플러스 야채 볶은 기름이 최악으로 어우러져 못 먹을 정도였다. 조미료가 필요했다. 5개나 주네? 얘 한 개도 안 줘? 저 고기 안 뜬 거예요. 어제
어제 탕수육 먹어가지고. 내 입으로는 도저히 안 들어가서 후추, 시치미 진짜 존나 때려박아서 겨우 정상으로 만들어서 생겼다. 아까 빵 너무 먹어서 국물까지는 안 들어갔다. 먹을만은 했다 이러니까. 라멘도 생각보다 비싼 1100엔이었는데 아까워서 겨우겨우 건더기만 먹었다. 라멘 다메 데스. 다시는 보지 말자. 나는 우동이 좋다. 우동의 탱글탱글한 면발이 좋다고. 도돈보리 라카스에서도 호빠 많이 봤었는데 가부키초랑 진짜 비교가 안 된다. 화려하다. 그리고 걸즈바도 많을 줄 알았는데 걸즈바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어디 있는 거지? MCM? 선수들이 돈이 없을 때 이용하는 전당포인 것 같았다. 사고 싶은 건 없다. MCM이 아직도 파는 걸 처음 알았다. 여기는 우선 입장, 지명은 정찰가인 것 같았다. 둘러보니 공짜도 있었다. 공짜인가 진짜? 넘버원 호스트. 호빠가 무서운 게 두 번째부터는 가격이 존나 비싸진다는 점이다. 재밌나 저기는? 무슨 재미지? 여기 가서 여기 있는 인포메이션 가서 정보 물어보면 된대요. 여기 들어가서 정보 물어보면 된대요. 신기한 게 일본인보다 흑인 삐끼가 안 몇 돼요. 배는 더 많아 보였고 무서웠다. 집사, 그러니까 메이드, 했네. 거의집과 같은 컨셉 카페도 많다는데 홍보거리들 먹고 진짜 몬스터도 겁나 먹고 많았다. 아키하바라 가서 저기 가서 이게 시부야의 방거리인가? 왜 신호쿠부에 집착하세요? 근처 오면은 그냥 지도 꺼버리고 그 한 바퀴 그렇다고 돌아야 해서 인파가 없는 건 아니었고 일요일은 진짜 인파가 미쳤었다. 겨우겨우 걸어다녔다. 내가 아는 건 쭈꾸미밖에 없는데 여기서 제목을 입력을 하긴 했었나? 써요 빨리. 장난하지 말고. 방송 제목 한국 아저씨 시노쿠보에서 20대 여친 만든다로 사기치지 방송을 말고. 켜줬다. 지우는 중이다. 되는지 몰라. 가부키초 옛날 같았으면 야쿠자들 어마무시했겠지만 지금은 없다고 한다. 아 사람이 많아서 좀 덜 무섭다. 그러니까 방송으로 나는 유튜버다로 올려줄게요. 내일 10분 넘게 했지. 나는 유튜버다. 끈다. 안 돼요. 사람 시노쿠보에 들어왔잖아. 볼거리가 많은지 원래 저 자꾸 사람도 다시 안 가자고 해서 들어오잖아, 얘기 안 돌아가는 중이다. 거기 일단 신호 가다 보니 가오가 넘치는 스모 선수가 보였다. 눈이 떨어지질 않는다. 멋진데? 혹시 저 사람이 넘버원 호스트? 맛대가리 오고 비싸요 거기. 저희 태극기를 그거 안 치게. 여기서 태극기 다 누구요? 저 스모 선수요? 상관없음. 한국인인가 보지. 유튜버신가요? 여행 코스로 시노쿠부는 비추천이다. 볼 거 먹을 거리가 없다. 여기는 헌팅하는 곳이 확실하다. 유명한 일본 BJ 민성이 운영하는 에어라인 거이즈바가 건너편에 보인다. 저기가 맞나? 11시 정도 되니 사람도 슬슬 없어지고 전철 끊길까봐 다시 우엔으로 향했다. 스퀘어 오닉스 유명한 게임 회사를 한다. 나리타 갈 거 2시간 잡으면은 거기 가서 3시간 잡고 가면 그 대학은 안 가. 도쿄대 가서 도쿄대 미남미녀 보고 밥도 먹고. 우에노로 가면서 일본에서도 다른 전철로 무료 환승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때 처음 배웠다. 넣어주시게요? 요새 한국도 전철비가 올라서 가까운 거리는 한 50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근데 외국인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딱 느끼는데 대만향 쫙 나면서 겨드랑이 냄새를.
내 일본 거의 간지가 지 나의 숙소가 있는 우에노 아메요코 시장으로 돌아왔다. 정말 한적했다. 이때가 11시 반 정도다. 저 위에 한번 올라갔다 가야겠다. 뭐. 여기 주점이 많아서 그런가 아침까지 취객들이 시끄럽게 해서 첫날 잠을 설쳤다. 어떤 자식이 자꾸 창문을 열어. 여기는 전철 끊기는 시간인데 아주 시끌벅적했다. 주민들인가 보다. 숙소로 돌아와 체크인을 했다. 약 11시 30분. 사람들이 줄 서 있었다. 인기가 많았다. 숙소는 7층, 목욕탕은 4층이라 맨발로 4층까지 갔는데 무좀이 오물까 좀 걱정이 됐다. 양말을 신고 갔다. 한 층에 침대가 80개, 총 3개 층으로 있는데 꽉 찼다고 한다. 정말 인기가 많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만 보 넘게 걸었던 하루였다. 목욕으로 피로 풀고 잠에 들었다. 진짜 힘들어서 뻗어버렸다. 와우, 끝.